안녕하십니까,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현재 암호화폐 가격들이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많은 소식들이 나왔습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 해시 레이트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소식과 알렉스 크루거가 비트코인 다음 저항선은 9,600달러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네, 유명 암호화폐 애널리스트이죠. 알렉스 크루거가 방금 전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이 연간 최고가를 경신했다며 다음 메이저 저항선은 9,600, 11,500에서 11,750, 13,000, 그리고 15,000, 17,400, 2만 달러, 그리고 투더문이겠죠. 이라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네, 서클의 CEO 동안 이제 21일까지 비트코인이 1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다. 페이스코인의 영향이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네, 미국 유명 핀테크 스타트업 서클의 제레미 얼레이어가 트위터를 통해서 페이스북 코인 리브라의 발표를 앞두고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 반등을 하고 있다. 이는 암호화폐가 전 세계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6월 21일까지 비트코인은 1만 달러를 넘을 것이다. 즉 암호화폐 시장의 썸머가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톰 리가 포모 재현 암호화폐 시장 겨울은 끝났다 라고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 월스트리트 소재 투자 리서치 업체 펀드스트레스의 창업자 겸 애널리스트 톰 리가 방금 전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이 올해 최고가를 경신했으며 앞서 비트코인이 최고가를 만든 포모가 재현되는 것처럼 보인다면서 암호화폐 시장의 겨울이 끝났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AMB 크립토의 16일 보도에 따르게 되면 최근 스톡 투 플로어 모델로 추산한 결과 비트코인 가격이 2020년 8월 기준 6만 달러에 달할 전망이라고 언급했다고 하네요. 네, S2F 모델은 이용 가능하거나 보유한 자산을 연간 생산량으로 나눈 것으로 자산의 희소성에 따라 가치가 상승한다고 합니다. 네, 비트코인은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2020년 5월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가 예정돼 있죠. 네, 이에 따라서 비트코인의 블록당 채굴 보상은 현재 12.5 BTC에서 6.25 BTC로 줄어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미디어는 비트코인의 S2F 비율이 은, 팔라듐, 백금을 이미 넘어섰고 내년 반감기 이후 금과 비슷한 수준까지 오를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다고 하네요. 네, 비트코인 9,000달러 돌파, 7월엔 12,000 돌파 등 애널리스트들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죠. 네, 비트코인 가격이 대부분의 거래소에서 9,000달러를 넘었다고 합니다. 네, 한 크립토 트위터에 따르게 되면 비트코인이 이제 9만 달러 선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10번째라고 전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유명 암호화폐 애널리스트인 알렉스 크루거가 금일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은 연간 최고가를 기록했다며 다음 주요 저항선 아까 언급했듯이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인기 암호화폐 트레이더 레드가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의 2018년 4월 가격 움직임과 현재의 가격 움직임 사이에 명백한 유사성이 있다. 이는 비트코인이 7월 말까지 12,000달러에 이를 때까지 계속 급등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레드가 말했다고 하네요. 네, 비트코인이 계속 상승하면서 이러한 기사도 나왔습니다. 비트코인 상승에 7년 장기 추세선이 다시 회복됐다고 하는데 대상승장이 과연 돌아올까요? 네, 비트코인의 최근 강세로 비트코인은 지난 7년간 유지되어 온 장기 추세선 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가까운 미래에 훨씬 더 강력한 모멘텀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다. 이렇게 보도했다고 합니다. 네, 비트코인은 8,400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기사를 보게 되면 네, 글 작성 당시 비트코인은 현재 가격인 8,400달러 밑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어제 24시간 최저치인 8,150달러에서 크게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네, 트위터의 인기 암호화폐 분석가인 루크 마틴이 최근 트위터에서 비트코인이 8,400달러 이상으로 다시 오를 수 있다면
$9,800까지 치솟을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하네요. 네, 루크 마틴은 이번 주말 비트코인 차트는 아마 내 리스트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차트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8,400를 지지할 수 있으면 $9,800를 목표로 할 것이다 라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비트코인의 폭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또 하나의 요인은 장기 상승 추세를 넘을 수 있다는 사실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암호화폐 분석가이죠. 조시 레이거가 최근 트위터에서 이 추세선에 대해 $7,200 이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면 앞으로의 추세가 크게 연장될 것이다 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비트코인은 작년 11월에 한번 깨졌던 7년 장기 추세선 위에 다시 한번 올라섰다. 비트코인은 올해 4월에 추세선 위에 지지선을 되찾았고 비트코인이 $7,200 이상을 유지할 수 있다면 계속해서 낙관적으로 보인다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암호화폐에 관해서 암호화폐가 상승을 하니 이런저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피터 스치프는 비트코인이 2년 내에 $100,000 못 간다에 또 베팅을 했다고 하네요. 투자회사 유로퍼시픽 캐피털의 피터 스치프 CEO가 트위터를 통해서 감히 도박을 하고 싶다. 우리 모두가 일정한 금액을 제3의 계좌에 넣고 만약 비트코인 가격이 2년 내로 $100,000를 넘어서면 그 모든 돈을 당신들에게 줄 것이다. 반대로 $100,000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 돈을 모두 내게 주어야 한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그가 트위터에 이런 글만 쓴 게 아니고 안토니 팜플리아노 모건 크릭 창업자 등 비트코인을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강세론자들, 낙관론자들, 유명인들을 대부분 했다고 하네요. 태그를 같이 했다고 합니다. 네,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정말 비트코인이 $20,000, $60,000까지 상승을 하게 될까요? 아니면 이 피터 스치프의 말처럼 $100,000는 고사하고 더욱더 하락을 하게 될까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 한번 보고 가도록 하죠. 현재 F5번 눌러서 새로 고침해 보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지금 하나 기준으로 이제 100만 원을 돌파하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상승하는 비트코인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더리움도 그러고 XRP 3.4% 상승을 하고 있고 현재 바이낸스 코인만 힘을 못 주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 이번 상승이 제대로 된 암호화폐 대상승장으로 가는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그래프 보면 되게 이쁘죠?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네요. 네, 디지털 커런시 그룹 CEO가 페이스북 암호화폐 디지털 자산 보급을 촉진할 것이다 라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죠. AMB 크립토에 따르게 되면 암호화폐 벤처 투자 업체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베리 실버트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페이스북 암호화폐는 전 세계 소비자가 비트코인 등 디지털 자산을 적극 수용하게 될 중대할 촉매제가 될 것이다. 과거 넷스케이프 브라우저가 세상에 처음 등장했을 때 업계 중요한 사건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네, 현재 페이스북에 관한 소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페이스북이 스탠다드 차티드 은행의 암호화폐 부서홍보 책임자를 영입했다고 합니다. 네,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에 따르게 되면 페이스북은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의 홍보 책임자 에드 볼즈를 암호화폐 사업을 위해 채용했다고 전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 보고서에 따르게 되면 페이스북은 24억 명의 사용자들에게 자체 암호화폐 자산과 기타 금융 서비스를 개시하려는 계획을 위해서 유럽에서 더 많은 규제 조사를 받을 것에 대비해 전문 은행 로비스트를 고용했다고 합니다. 네, 이 볼츠는 이제 9월에 페이스북에 입사할 예정이고 페이스북이 앞서 언급한 리브라라고 불리는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대해 비자, 마스터카드, 페이팔, 우버를 포함한 12개 이상의 회사들로부터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네, 유럽의 한 페이스북 임원도 최근 리브라 암호화폐의 필수 요건을 정리한 백서가 6월 18일 발간될 예정이라고 확인했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서 외신이 페이스북 자회사 칼리브라 추정 도메인, 페북코인 단서 포함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죠. 더 블록이 리브라 프로젝트를 위해 설립한 페이스북 자회사 칼리브라가 도메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칼리브라닷컴의 페이지에는 페이스북의 자회사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 로고가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404 에러 메시지가 뜨고 있지만 소스 코드에는 곧 발표할 암호화폐에 대한 단서를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와 관련해 미디어는 해당 소스 코드는 달러, 유로,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짐바브웨 달러, IT 구르드 등 전 세계 많은 법정 화폐 관련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법정 화폐가 페이스북 암호화폐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설명했다고 합니다. 네, 또한 미디어는 해당 코드는 페이스북 암호화폐가 페이스북의 메시지 앱, 왓츠앱이나 인스타그램 등에 사용될 것이라는 소식에도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전했다면서 앞서 칼리브라는 페이스북이 공개한 리브라 프로젝트의 파트너사로 합류한 바 있다고 하네요. 네, 이렇게 페이스북에 관한 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이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아니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저런 여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네, 과연 이 페이스북 리브라 프로젝트 글로벌 코인이 암호화폐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같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줬으면 좋지, 네,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페이스북 코인, 과 지금 리플과 굉장히 많이 비교가 되고 있는데, 과연 리플 XRP에 페이스북 코인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그러면서 리플에 관한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리플렛 무서운 확장세 한 주에 평균 3곳의 금융기관이 합류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리플의 뱅킹 글로벌 총괄 마잔 델라틴이 리플렛은 무서운 속도로 하지만 좋은 방식으로 확장되고 있다 강조했다고 합니다. 네, 리플은 국경 간 송금과 지급 결제를 위한 블록체인 플랫폼이고, 리플렛은 리플사의 결제 네트워크이죠. 네, 14일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크립토 데일리에 따르게 되면 마잔 델라틴은 밥스 가이드와의 인터뷰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이 전 세계뿐 아니라 금융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지난 몇 주 동안 은행 금융기관 14곳이 리플렛에 합류했다 밝혔다고 합니다. 네, 이어 그는 리플은 최근 한 주당 평균 3곳의 금융기관이 리플렛에 합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고 하는데, 네, 리플사에 따르게 되면 작년 말 기준 리플 네트워크에 합류한 기업 수는 200곳 이상이다. 네, 현재는 300에서 350개 이상으로 추정이 되고 있죠. 아직까지 리플에서 공식적으로 몇 개다라고 발표한 게 이제 작년 말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추측을 할 뿐인데, 여태까지 이제 늘어나는 개수를 보게 되면 충분한 숫자입니다. 네, 그러면서 델라틴은 블록체인 기술의 미래는 유동성이 중심이며 초기 자본 이동이 어려운 소규모 국가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네, 그러면서 리플이 최근에 남미 최대 국가 브라질의 지사를 설립했죠. 네, 이런 기사도 이제 조그맣게 깨알같이 넣어놨네요.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데일리 호들에 따르게 되면 리플 법률 고문 스튜어트 알데로티가 최근 한 인터뷰에서 리플이 전 세계 50개 이상의 규제기관 및 정책 담당자들과 소통하고 있다면서 정책 담당자들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진행하며 당국이 우리의 사업에 익숙해지게 하고 있다 말했다고 합니다. 네, 그는 또 리플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신속 결제 TF에 참여하고 있다면서 블록체인을 알리기 위해 각국 중앙은행들을 초청하는 정상회담 또한 개최하고 있다 덧붙였다고 하네요. 네, 이렇게 리플이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리플과 리플 XRP 어떻게 성장을 얼마만큼 성장을 하게 될까요? 정말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지금 불장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죠. 이렇게 상승을 할 때 정말 아무도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리플이 한 방에 크게 치고 올라가지 않을까,
상승의 중심에 리플 XRP가 있게 되는 그 날이 오지 않을까, 네, 희망찬 기대를 해봅니다. 네, 게이트허브 거래소에서 해킹당한 100만 달러 가량의 리플 XRP가 현재 이동 중인 것으로 밝혔다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 공간은 활성 섹터라면서 수많은 부자들이 그것을 사들여 막대한 재산을 암호화폐에 투자해 왔다고 기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네, 반면 암호화폐 세계를 괴롭히는 골치 아픈 문제가 하나 있는데, 네, 바로 보안 문제죠. 여태까지 이제 많은 거래소들이 보안 때문에 망하고, 네, 없어지고, 네, 울고 웃지는 않았죠. 네, 우는 이런 참 슬픈 기사들이 많이 나왔었죠. 네, 암호화폐 산업은 사람들의 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보안 조치의 개선 측면에서는 큰 진전을 이뤘지만 게이트허브와 같은 일부 플랫폼은 여전히 취약하다 보고되었다고 합니다. 네, 보도에 따르게 되면 이와 관련해 리플의 지지자인 티파니 헤이드는 트위터에서 사람들에게 게이트허브에 대해 경고했다고 합니다. 네, 티파니 헤이드는 트위터에서 왜 몇몇 사람들이 여전히 그들의 암호화폐를 게이트허브에서 더 안전한 지갑으로 이전하라는 수많은 요구를 듣지 않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네, 티파니는 게이트허브에서 해킹당한 것으로 의심되는 리플의 대량 이동을 알린 웨일 얼렛의 최근 게시물에 언급되었다고 합니다. 네, 이동되는 리플 XRP의 개수는 243만 8,465개로 한화로 약 11억 8,550만 원으로 추정된다고 하는데요. 네, 티파니는 또한 한 사용자가 비밀 키를 가져오는 방법에 대한 답변으로 손상된 키를 계속 사용하지 말라고 충고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물론 암호화폐 내의 보안 문제는 특히 거래소를 대상으로 할 때 주요 관심사였죠. 항상 여러분들도 믿을 만한 거래소, 대형 거래소에 두시거나 사실상 이 거래소에 보관하는 것보다 이런 하드웨어 월렛을 사용하는 게 가장 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투르 데미스터가 비트코인은 금보다 정치적으로 더욱더 중립적이다라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네, 유형 자산과 디지털 자산의 비교는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다라고 기사가 시작되고 있는데, 특히 비트코인이 2019년에 석유, 미국 주가지수인 S&P 500 지수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가치 저장 수단 겸 경제적 위험 시 회피 수단으로 사용하는 금을 포함한 자산을 능가했기 때문에 그 관심은 더해졌다고 합니다. 네, 아만트 캐피털의 설립자 겸 CEO 투르 데미스터는 이 주제에 대해서 비트코인이 금보다 정치적으로 중립적이다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고 하는데요. 네, 비트코인은 클라우드에 저장될 수 있기 때문에 금보다 정치적으로는 중립적이다. 네, 금괴는 정의상 한 국가의 영토에 저장되어 있는 반면 비트코인은 공동 보관, 비지리적 또는 다중지리적 저장을 가능하게 한다고 이렇게 언급되어 왔네요. 네, 금은 항상 개인이나 그것을 소유한 통치기관에 의해 통제되어 왔으며 반면에 비트코인은 어떤 규제기관에도 속하지 않고 그것에 분배된 원장도 전 세계에 걸쳐 수천 명이 보유하고 관리한다. 이렇게 되면 금과 같은 유형자산보다 유리해진다며 금과 달리 비트코인은 보관을 위한 물리적 공간이 필요 없어 장기 소유를 위해 더욱 안전하고 안전하다고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비트코인과 금의 교환 수단으로서의 효용성은 무형 메커니즘 기록의 단위 상당한 가치의 저장과 같은 필수적인 능력을 고려한 후에 평가되었다고 하네요. 네, 이제 위의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2019년 금의 가치는 위아래 패턴이 일정하게 번갈아 나기 때문에 측면 추세를 유지했다며 많은 사람들이 금과 비트코인이 매우 불안정하고 예측할 수 없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금과 비트코인이 유사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현재 암호화폐 역대급 하락장 겨울을 겪고 난 이후에 가치 회복 측면에서 눈부신 성과를 비트코인이 보이고 있죠.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 변동성이 암호화폐 시장에 가장 위험하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암호화폐 시장 얼마나 성장을 하게 될지, 그리고 몇 년 안에 금을 뛰어넘을 것이다 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네, 금은 금이고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으로서의 역할. 네, 서로 이런 분야에서 각자 네,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확실한 것은 현재 전통적인 이런 자산에 있던 이 자금의 흐름들이 슬슬 암호화폐 시장으로 흘러 들어온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팩트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네요. 네, 서울시가 4차 산업혁명 펀드 500억 조성 블록체인 투자를 포함한다고 합니다. 네, 뉴시스에 따르게 되면 서울시가 4차 산업혁명 관련 창업 초기 기업을 위한 4차 산업혁명 펀드를 500억 원 규모로 조성 완료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네, 500억 원 중에 80% 이상이 4차 산업혁명 분야 기업에 투자된다고 하는데 260억 원 이상은 5G 인공지능,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에 중점 투자된다고 하네요. 네, 100억 원 이상은 서울 소재 4차 산업혁명 분야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투자된다고 하는데요. 네, 시는 서울의 창업 기업별 초기 투자금이 10만 7천 달러로 글로벌 도시 평균 투자금의 3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다면서 네, 서울시는 초기 창업 기업에 대한 마중물에 해당하는 펀드를 적극적으로 조성하고 유망한 기업에 투자함으로써 혁신 벤처의 성장을 이끌어내겠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네, 좀 우리나라 쪽에서 대한민국 정부에서 암호화폐라든지 4차 산업혁명에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영상에서도 언급했는데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주요 5개국 중에 4차 산업혁명 미래 기술 규제는 최상이고 지원은 최하다. 이런 오명을 쓰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네, 그런 오명을 하루라도 빨리 벗겨내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루라도 나오지 않으면은 네, 안 되는 이제 이런 인물입니다. 크레이그 라이트 사기죄에 대해서 징역형 가능성이 제기됐다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죠. 크립토 슬레이트에 따르게 되면 자칭 비트코인 창시자이자 비트코인 SV 창시자인 크레이그 라이트가 법원 제출 문건 위증으로 사기죄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합니다. 네, 앞서 크레이그 라이트는 구체적인 비트코인 보유 규모를 밝히기를 거부했고 이에 플로리다 법원은 오는 18일 중재 참석을 명령했다고 하는데요. 네, 플로리다 법원 문건에 따르게 되면 크레이그 라이트는 사기 혐의가 있고 유죄가 확정될 경우에 벌금 외 최고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네, 또한 크레이그 라이트의 변론이 과거 그가 호주 법원에서 제출한 진술서와 모순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하는데 네, 현재 크레이그 라이트는 그의 전 사업 파트너 데이브 클레이만의 형제인 아이라 클레이만과의 소송을 진행 중이죠. 네, 과연 크레이그 라이트 어떻게 될까요? 이런 네,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법적 공방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지 크레이그 라이트 하루라도 이렇게 언급을 안 하면은 참 아쉬운가 봅니다.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러다가 미운정, 네, 고운정 들 것 같네요. 네, 마지막으로 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80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극단적인 탐욕 단계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네,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업체 알터너티브의 자체 추산 공포 탐욕 지수가 전날보다 5포인트 오른 80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중 최고치를 계속해서 경신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전날보다 강화됐음을 나타내며 네, 그냥 흔히 말하는 포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는데 내 돈을 넣지 않으면 더욱더 상승할까봐 무서워서 거의 네, 투자보다는 투기를 네, 이끄는 말이죠. 네, 혹시 모르는 분들이 있을까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0에 가까울수록 공포를 나타내고요. 100에 가까울수록 낙관을 의미하게 됩니다. 네, 좋습니다. 80, 네, 6월, 네, 2분기 마지막 전에 이제 80, 70, 80, 90을 봤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네, 80 봤네요. 좋습니다. 이제 90을, 네, 향해 이렇게 달려가면 될 것 같네요. 네, 일단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 한 번 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XRP 기준 498.27원입니다.
네, 497.58원으로 한 1원 정도 네, 하락을 했는데요. 그래도 계속해서 네, 암호화폐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곧 있으면 하나 기준으로 네, 1100만 원 선을 눈앞에 보고 있는데 네, 9,200달러 좋습니다. 9,600만 달러를 하루빨리 찍었으면 좋겠네요.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진짜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수고했다는 의미로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